네, 이제 드디어 저희 심화반의 마지막 연습 케이스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정형의 마지막 유형인 사회현상, 병목현상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그런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케이스로 넘어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뭔가 또 마지막 케이스라고 하니까 아쉬우면서도 또 굉장히 후련하네요. 저희 마지막으로 풀 케이스는 이 케이스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는 서울시입니다. 몇 년 전 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버스 중앙차로제를 도입했는데 혼잡 지역 및 출퇴근 시간에 기차 현상이 전에 비해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케이스고요. 아마 서울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버스 중앙차로제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강남역 같은 데 가보면은 원래는 각각 그 길가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가 이제는 다 가운데로 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버스 중앙차로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들은 저희가 그 스킬셋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프로세스로 쪼개서 어디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출 케이스, 특히 바텀업 유형 풀 때 본주 케이스 풀었던 기억 나시죠? 이제 기초반이라 아마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그 케이스랑 풀이법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이 순서는 이렇게 5가지 동일하고요. 바로 문제 확인하고 스코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는 서울시고 몇 년 전에 버스 중앙차로제를 도입했는데요. 오히려 이걸 도입하고 나서 주요 핵심 지역과 출퇴근 시간에 기차 현상이 훨씬 더 심화되었다. 그래서 이거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되는 거냐라고 면접관과 온라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케이스는 되게 명확하다 보니까 바로 클래리피케이션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버스 중앙차로제가 뭔지 모르신다면은 그게 무엇인지를 굉장히 딥다이브해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엄청 크게 물어볼 건 없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도입한 버스 중앙차로제가 제가 알고 있는 개념과 동일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버스 정류장이 인도 쪽에서 도로 중앙으로 이동하고 버스 전용 도로로 버스가 이동하는 시스템이 맞나요? 라고 했을 때 면접관은 맞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하게 된 배경은 버스 운행을 더 원활하게 해서 버스 이용객들을 늘리기 위했다라고 부가 설명도 해줄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기차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차 현상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라고 했을 때 기차 현상은 버스들이 그 버스 정류장에 줄지어서 대기하는 현상이고 그 버스들이 출발하지 못해서 기차처럼 줄줄이 이어져 있는 그 현상이다라고 면접관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은 이 기차 현상에 심화는 그러면은 버스 중앙차로제를 도입한 시점부터 바로 생긴 것인가를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바로 생긴 게 아니라면은 그 이후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고 바로 생겼다고 하면 이 버스 중앙차로제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조금 더 딥다이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다고 했으니 저희는 이 버스 중앙차로제가 기존에 있던 버스역 방식 대비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크 플랜은 이렇게 2가지로 짤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기존과 현재 시스템상 기차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원인을 저희가 각각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인천공항 항공기 지연 케이스를 제가 예시로 들었을 때 결국은 항공기 관점, 공항 오퍼레이션 관점, 탑승객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버스 관점, 탑승객 관점으로 나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그다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인을 여기서 파악했다는 전제하에 바로 케이스를 들어가서 Structuring and Analysis를 들어가면은 결국 저희가 기차 현상에 심화될 수 있는 가설적인 원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와 승객 각각의 프로세스를 한번 쭉쭉 깔아보고 거기서 어떤 이슈들이 생겼을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버스의 프로세스가 있고 탑승객의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도 저희 마지막 케이스지만 침착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고 각각의 프로세스를 한번 먼저 짜보신 다음에 제가 짠 프로세스랑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강의를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공유를 드리면 일단 버스의 프로세스는 크게 맨 처음에 운행을 해서 운전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류장에 도착해서 정차를 하고 승객들을 탑승하고 하차도 하겠죠. 그 다음에 착석한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신호 대기를 하고 출발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요. 탑승객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서 이동하고 정류장에 실제로 도착하고 버스를 대기하다가 버스를 탑승해서 착석하고 하차하는 과정이 있겠죠. 물론 버스 안에 있는 탑승객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결국은 정류장으로 이동 이 단계는 다 없어지고 그냥 버스 프로세스와 거의 동일하고 거기서 이제 하차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버스 프로세스와 탑승을 하는, 하차가 아닌 탑승객 프로세스를 두 개를 나눠서 본다고 하면은, 일단 버스 프로세스에서 좀 바틀넥이 생길 수 있었던 부분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버스 전용 차로나 버스 중앙역의 도입으로 버스 자체의 공급량이 늘어난 거예요. 왜냐면 도착 시간이 빨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10분 동안 이동했던 거리를 5분 만에 버스들이 빠르게 이동을 하니까 실제로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의 속도보다 버스들이 적재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중앙역으로 합치는 과정에서 버스 역들이 통폐합되는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역에 나누어서 도착했던 버스들이 중앙역 하나로 다 합쳐지면서 기차 현상이 심화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을 질러볼 수 있습니다. 탑승객 관점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버스를 타는 승객이 증가할 수 있죠. 이거 앞에는 이제 공급량의 증가였다면 이거 수요의 증가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버스 중앙차로제가 도입되면서 버스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단축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실제로 서울시가 기대했던 효과가 일어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나서 결국은 이제 복작복작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니까 이 기차 현상이 심화됐을 수 있겠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역의 접근성 개선. 즉 원래는 버스를 타려면은 한쪽 도로에서 탑승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양쪽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수요가 양쪽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각 역별로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효과도 여기서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버스의 공급이 빨라지는 경우, 그리고 탑승객의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 두 가지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설을 바로 던지기 전에 먼저 이렇게 프로세스로 쪼개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면접관이 듣더니 방금 얘기해준 내용들 다 가능한 이야기인데 버스의 공급 증가, 승객의 수요 증가보다는 조금 더 이 버스 전용차로 그리고 중앙 정류장 자체의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 어떤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을까요? 를 물어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비정형에서 여러 번 제가 강조드렸던 거긴 하지만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기존에 있던 이제 인도에 붙어있던 버스 정류장의 구조와 중앙으로 역을 새로 만들고 중앙차로로 이동하는 버스 역의 구조를 상상을 생생하게 하신 다음에 어떤 차이로 인해서 이게 발생할 수 있을까를 거의 멘탈 픽처를 그리시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머릿속으로 쫙 그려보시고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공급과 수요 얘기가 아닌 이런 방식의 전용 차로와 역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바틀넥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충분히 한 1분에서 2분 정도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멈추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케이스니까 조금 더 한번 끝까지 집중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제가 멘탈 픽처를 그리려고 했는데 제가 직접 손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글씨를 알아보기도 좀 어렵고 이게 무슨 그림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기존 정류장은 지금 이제 화면에 좌측에 있는 것처럼 인도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버스가 줄져 있으면은 차차작 타는 구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가 예를 들면은 두 번째 버스가 1번 버스가 정차해도 옆으로 빠지면서 출발할 수 있는 구조기도 하고 이제 인도에 붙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줄을 설 수 있죠. 버스 도착하는 그 순서에 맞춰서. 그리고 훨씬 더 면적이 넓겠죠. 근데 중앙 정류장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쪽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정류장이 아일랜드처럼 존재하다 보니까 저기 안에 혼잡 지역이나 출퇴근 시간의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도에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질 수 있는데 저기는 일단 아일랜드 형태다 보니까 신호가 풀리기 전에는 저기 다 갇혀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신호가 열릴 때는 또 우르르 몰려드는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계는 예를 들면 버스 1, 2, 3이 지금 있다고 했을 때 2번 버스에 탑승객이 다 타도 1번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2번 버스가 먼저 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예전엔 그게 가능했죠. 다시 왼쪽으로 보면은 3번이 먼저 출발할 수도 있고 2번이 먼저 출발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그냥 옆 차선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아일랜드형 구조에선 옆 차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멘탈 픽처를 그리거나 혹은 직접 그려보시면은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이제 푸는 건데 첫 번째 버스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중앙 정류장은 상상해보시면 알 건데 무조건 신호가 걸려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양쪽 인도에서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왼쪽 방식, 기존 정류장에서는 신호가 항상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그냥 출발하는 역들도 있을 텐데 여기는 무조건 신호가 있다 보니까 신호 대기 시간이 늘어났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이유죠. 기존 정류장에서는 뒷버스가 먼저 출발할 수 있는데 중앙 정류장에서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이건 제 경험적인 거긴 한데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버스가 먼저 빠져서 이제 그냥 이동을 해버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저 오른쪽 중앙 정류장 그림에서 세 번째 있는 버스가 저 위치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앞으로 좀 가면 또 승객들이 우르르 와서 또 멈추고 그러다 신호에 걸리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멈춰서 승객을 태우는 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기존 정류장은 저 3번은 3번 위치에서 태우고 그냥 바로 출발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탑승객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한 거긴 하지만 정류장이 아일랜드처럼 존재하다 보니까 승하차 시 역 내부 혼잡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하차를 하는 승객들도 다 저 정류장 안에 갇혀있게 되고 탑승을 하려는 승객들도 다 저기 안에 갇혀있다 보니까 저기서 서로 밀치고 뭔가 앞에 있는 버스를 타려고 뒤에서 앞으로 오고 이런 것들이 심해지다 보면서 여기에 혼잡도가 늘어나면서 기차 현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인도에 붙어있을 때는 내린 사람들이 그냥 쭉 빠져버리면 되고 탑승할 사람들이 타면은 또 한동안 또 여기 한적해지는데 이건 정류장 목적으로 아일랜드처럼 존재하다 보니까 늘 혼잡 시간이나 주요 역은 사람이 복작복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풀렸을 때 한번 쫙 해산이 되는데 신호가 풀려도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늘 이 정류장 내 혼잡도가 높아지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버스 예상 정차 위치에서 미리 줄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해보면은 기존 정류장 구조에는 특히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딱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00번은 저 1번 자리에서 타야 되고 3500번은 2번 자리에서 타야 되고 사람들이 줄을 미리 서놓는데 이 중앙 정류장 구조상 그냥 먼저 오는 버스가 제일 앞으로 가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버스들이 위치에 맞춰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줄을 설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시 혼잡도와 탑승 시간이 늘어난다는 그 이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웬만한 원인들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면접관과 온라인을 하면은 저희가 의도했던 프로세스를 쭉 짜고 각각 이해관계자 혹은 대상별로 그 안에서 최대한의 이유들을 다 뽑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원인 파악이 됐으니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면 되고요. 사실 이 해결책 제시가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왜냐면은 이 해결책을 이렇게 쉽게 제시할 수 있었으면은 서울시도 그걸 도입해서 이미 이 기차 현상이 해소가 됐겠죠. 하지만 이 케이스도 출제된 지 이미 꽤 된 케이스인데 여전히 저는 강남역에서 버스를 탈 때마다 이 기차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해결이 안 된 문제니까 해결책을 정말 잘 주긴 어렵다는 거는 좀 미리 생각하고 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제 답변을 듣기 전에 좀 최대한 창의적인 저희 원인 파악을 했으니까 해결책들을 한번 최대한 3, 4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해결책과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